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 특강 입시닥터 윤서부와 함께 세 번째 강의를 이어갑니다. 세 번째에서 포인트가 되는 건요, 불합격하는 자소서를 일단 한번 볼 거예요. 이 강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.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, 이번 3강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불합격하는 자소서를 살펴볼 거예요.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면 이 얘기가 확 와닿을 거예요. 불합격하는 자소서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비켜가면 됩니다. 요거 비켜가면 당연히 합격하는 자소서가 되겠죠. 자, 첫 번째, 불합격하는 자소서에 들어가는 내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. 학생부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자소서가 생각보다 대단히 많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학생부에는 선생님들이 대단히 차분하고 성실한 학생이다 라고 막 이렇게 적어줬는데, 자기소개서는요, 전 적극적이요, 활발하고요, 막 에너지가 넘치고요, 막 이렇게 되면 학생부에서 이야기하는 학생과 자기소개서에서 주장하는 학생이 완전히 다르죠.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. 왜요? 학생부는 근거라 그랬잖아요. 근거는 무조건 학생부에 있거든요. 자기소개서는 면접관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. 그러니까 그 근거는 반드시 자기소개서, 학생부에 있어야 된다고요. 그래서 이 둘을 매칭시키고 맞추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학생부를 조금 분석하셔야 돼요. 학생부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?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. 그 분석 베이스에서 내가 강조할 역량. 그러면 대단히 조용하고 차분하며 성실한 학생이고 이런 학생부의 내용이 쭉 구성되어 있다면,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장해야 돼요? 차분하고 세밀하고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학생이라는 역량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. 이해됐죠?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능력과 모습과 내가 주장하는 역량이 다르면 안 된다. 그러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자, 두 번째. 이 두 번째 학생도 자기소개서도 좀 문제예요. 뭐냐면요,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걸 사실 거의 처음 써본 학생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쓰냐면,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, 학생부가 진짜 중요하대요 라고 생각하고요. 자,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사실대로 막 열심히 나열합니다, 자기소개서에. 자, 그러면요 여러분, 이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뭐예요? 학생부를 요약한 거죠. 탈락. 알겠죠?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실과 활동들을 나열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왜요?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글은 뭐냐면요, 자기소개서예요. 나를 소개해야 돼. 근데 그 소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?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져야 돼요.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쓴 자기소개서에 면접관들이 설득당해야 되거든요. 이해됐죠?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나열을 하면 안 된다. 왜 그럴까요? 면접관들이 그날 하루에 면접을 보는 학생 수가 몇 명쯤일까를 생각해 보면 단순한 사실 나열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. 세 번째는 대체로 좀 공부를 하는 학생, 그리고 언어를 좀 좋아하는 학생, 이런 학생들에서 주로 좀 나타나요. 그리고 또 이제 학원에 가서 자소서 첨삭 받는 학생들, 고입 자소서도 학원에 가서 첨삭 많이 받더라고요. 학원에 가서 이렇게 탁 학원 선생님들한테 첨삭 받은 학생들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자소서 유형이에요. 뭐냐면요, 막 현란한 미사 여구들이 등장합니다. 막 속담, 격언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. 그래서 고민을 해요. 선생님도 면접관으로 가니까 고민을 합니다. 아니, 이건 정말 중학생이 쓴 게 맞을까? 라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? 학생부에 있다고 그랬거든요. 학생부에 이 학생이 묘사된 건 이 학생이 어떤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적 능력, 역량이 탁월하다든지 이런 표현이 별로 없는데, 이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들은요, 어휘의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아. 그러면 이건
근거가 없는 거거든요. 믿을 수 없는 서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란한 미사여구, 부모님이 쓰시는 단어,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쓰는 단어,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단어, 이런 단어 안 돼요. 나의 스토리텔링이에요. 나의 어휘, 나의 단어, 나의 이야기. 이렇게 돼야 돼요. 현란한 미사여구, 삑, 뭐하고 안 맞아요? 학생부랑 안 맞아요. 이러지 마. 그렇죠? 세 번째 이렇게 되고요. 네 번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조금 부모님이 너 여기 있어! 이렇게 된 학생들에서 좀 나타나는 자기소개서예요. 내용이 좀 부실하다든지 합격하고 싶은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요. 부모님이 써 이래서 알았어 한참 싸우다가 난 이 고등학교, 내 친구들은 이 고등학교 가는데 왜 나한테 여기 가라고 하는 거야? 난 여기 가기 싫어! 이렇게 하다가 싸우다가 알았어 가면 쓰면 될 거 아니야.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쓴 자기소개서. 선생님이 본 그쵸, 최악의 자기소개서 1500자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100자 채워. 어떡하지? 100자요. 그 공란을 선생님이 참 힘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합격 의지가 부족하고 아니면 내용이 좀 부실한 이런 내용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다섯 번째요. 다섯 번째는요. 자기애가 너무 강한 학생이야. 그래서 막 자기가 전국 최고야. 허위나 과장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자기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걸 막 그냥 극한으로 보내서 칭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. 그렇게 칭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학생부와 완전히 괴리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.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불합격하는 자소서들 이야기를 해줬어요. 학생부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다든지 너무나 찬란한 미사여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합격 의지가 별로 없다든지 빈칸이 좀 많은 경우가 되겠죠. 그죠? 그리고 지나친 자기 미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야 돼요. 이해됐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불합격하는 자소서에서 대체로 나타나게 되는 상투적인 표현 몇 가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알려줄 테니까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. 자,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습니다.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니까. 그래서 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습니다. 이거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. 그건 학생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.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구나. 주장할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주장하는 스토리텔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. 그러니까 굳이 상투적인 근거가 없는 문장은 쓰는 게 아니거든요. 자기소개서는. 두 번째요. 제일 많이 본 글이에요.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성장했습니다. 그래서 뭐? 그래서 어쩌라고? 그렇죠? 상투적인 문장 안 된다라는 거야. 세 번째 좀 많이 본 문장이 뭐냐면요. 구성원 사이에 이제 인성 영역에서요. 구성원들 사이에서 단체 집단 사이에서 의견 다툼을 중재했다. 누가? 내가. 전국에 있는 중학생들, 자소서를 쓰는 중학생들이 그렇게 중재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. 왜 이렇게 착한 애들만 많은지. 그러나 어디에서 증명이 된다고요? 학생부에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투적인 단어들, 근거가 없는 단어들은 쓰지 않는다라는 거. 그 다음에요. 비슷한 표현이죠.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을 열심히 내가 도왔다라고 하는 부분. 그런 상투적인 문장이 좀 많거든요. 그 다음에 제일 쓰지 말아야 할 상투적인 문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. 저는요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열심히 했어요. 끝나면 안 돼요. 이 문장 쓰지 마세요. 왜요? 그렇게 충실하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면 학생부에 분명히 그 내용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상투적인 표현 쓰지 말 것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.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라고 몇몇 사정관, 면접관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. 뭐냐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, 그래서 저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. 이건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거든요. 면접관의 입장에서는요. 학원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이 학생이 능력이 역량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,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가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해됐죠? 그건 역량이 아니거든요.
그러니까 이런 상투적인 표현 싹 걷어내서 우리 정말 의미 있는 표현으로 나만의 스토리텔링으로 꼭 합격하는 자소서를 쓰자고요. 그러면 상황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만나봅시다. 안녕.